언제부터 법사위에 계셨는데 관례를 얘기하세요? 제가 19대부터 있었어요. 꼭 하고 싶으십니까? 통상적으로 위원님들이 먼저 하고 간사들은 나중에 합니다. 그게 관례였습니다. 아니, 박형수 간사님 먼저 하십시오. 아, 왜 예. 제가 먼저 꼭 해야 돼요? 위원장은 서영교입니다. 자, 박형수 간사님 하십시오. 안 하시겠으면 그만 중지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은 위원장이 저렇게 권한을 마구 행사하니까 뭐 힘없는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은 위원장의 의사에 따라야죠. 진작 그렇게 자. 하셨어야지. 진작에 그렇게라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앞에 터달지 말고 그냥 그거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의사 진행 발언할 때 끼어들지 마세요. 지금 언쟁을 벌인 건 다른 게 아니라 발언 순서를 놓고 저렇게 예민하게 부딪힌 겁니다. 자, 그만큼 여야가 아주 예민하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이유 짐작하시겠죠. 어제도 법사위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늦은 밤까지 이어졌는데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에서 의결을 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오늘 법사위 회의가 열리기 전에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사실상 처음으로 형사법 개정안에 대해 상의할 수 있었던 어제 민주당은 이미 자체적으로 만든 개정안 유인물까지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짜여진 각본에 국민의힘 위원들을 들러리만 서게 한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 무도한 법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왜 침묵하는 것입니까? 전당대회 앞두고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 눈치 보지 말고 이 보안수사권 폐지가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 당권을 위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된 유인물까지 미리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그 말은 뭐 국민의힘과 논의를 하거나 그럴 여지나 의지가 없었다는 것 아닌가요? 뭐 국민의힘이 반대하리라는 거는 뭐 뻔한 상황이었고 네. 국민의힘이 뭐 이걸 협상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들을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형사법을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네. 민주당의 이 당권파 입장에서는 그리고 법사위 입장에서는 정해놓은 플랜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어차피 반대할 거니까 그냥 원래 예정대로 밀어붙이겠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최대한 좀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봤던 예를 들면 발언 순서 갖고 이루어지는 다툼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안 그래도 집권 여당이 되었고 다수당이고 다수당 입장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도 결국 갖고 있고 네. 그런데 국민들께서 보실 때 어쨌거나 형소법도 결국 국민의힘이나 이런 그 진보 진영 내부에서 약간의 반대 속에서도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은 최소한 정말 운영을 함에 있어서 야당의 목소리를 최대한 들어주는 모양새를 연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발언 순서 갖고 좀 티격태격하는 모습도 사실 좀 안 보였어야 되는 모습이다. 네. 그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진보 진영 저도 계속 당 내에서는 보안사건 완전 폐지와 관련돼서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냈던 입장이기 때문에 네.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당에서 지금 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야당의 저런 지적은 또 너무 과한 측면도 저는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예정대로 밀어붙이더라도 야당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주는 모양새라도 좀 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점이 아쉽다고 지적을 해주셨죠.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에서 안건 조정위 구성을 요구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회 법사위원장 서영교 의원은 이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우려와는 달리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해놨다. 만반의 준비를 해놨다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쭉 들었어요. 예. 법안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목소리, 혹시나 절차의 문제 예. 이런 걸 다 담아 놓아서 이번 법안에는 오히려 피해자들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범죄자를 확실히 잡을 수 있게 되어 있구나. 그리고 혹시나 검사를 그래도 가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 검사들이 의견도 청취하고 그리고 사실도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놨다. 걱정 마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은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권, 이게 결국엔 수사권이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의 주장은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장난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셈인데요. 한동훈 의원의 말처럼 이제부터 소주는 술이 아니라 음료수야라고 한다고 해서 진짜 술이 아니게 되는 거냐. 뭐 결국에는 좀 이상한 말장난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서영교 법사위원장, 그러니까 사실 여야 원구성 협상에서 네. 법사위만큼은 여당이 양보 못한다라고 하는 그 취지는 바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법사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결국은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밀어붙일 생각 때문에 네. 법사위원장을 고집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뭐 여러 가지 예상되는 피해 이런 거를 얘기를 쭉 들어봤다고 하는데 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사법체계 붕괴의 판도라 상자의 뚜껑이 열려 버렸어요. 네, 네. 이미. 이게 이제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오죽하면은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까지 자리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법사위도 지금 뭐 굉장히 파행 비슷하게 가겠지만은 결국은 민주당은 밀어붙일 거예요. 네. 이제 하루 남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정말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 입장에서는 이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하면은 여러 가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 큰 피해가 계속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라는 게 민심이죠. 네. 정말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만 어떤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여러 단계에서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 피해자들의 그 피해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법 체계 붕괴에 정말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거는 심사숙고했어야 되는 거죠.